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따기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한국과 미국의 실적 시즌이 이제 막바지 다루고 있기 네. 때문에 2분기 실적이죠. 2분기 실적의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기 전에 한번 지금으로서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제 코스닥 시장도 이제 곧 있으면 다 발표가 되는 네, 건가요?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간에 분기 실적은 45일이거든요. 마감 이후에. 그러니까 네. 8월 15일까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휴일 날 보면 다들 뉴스 보면 다 전체 표가 나올 텐데요. 네. 실제를 보면은요, 지난 주말까지 대한민국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두세 곳 이상 있는 곳에 컨센서스 있는 기업에 102곳이 발표했고요. 미국은 S&P 500 기업 중에서 정확하게 지난 주말까지 406개 기업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요약부터 해보면 실적 발표한 기업만 말씀드리면 미국은 기업이익이 23.5% 올라갔고요. 한국 이익 증가율입니다. 15%가 올라갔다는 거, 늘어났다는 거 참고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플러스권에 들었다는 건 좋은 거지만 네네네. 근데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잘 나와야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발표 전망치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대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어쩌다 하더라도 이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전체적인 큰 어마운트를 했다라고 일단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FN 가이드 기준으로 한국 거부터 말씀드리면요.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대상 2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은 다시 말씀 102개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51개 기업은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나머지는 또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5대5로 컨센서스 상회한 게 5, 떨어진 게 하회.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컨센서스 대비보다 10% 이상 좋게 나온 거가 26개.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어닝 쇼크가 난 것은 32개사로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컨센서스 대비 0.5%.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어느 정도 부합한 것이 지금까지 2분기 실적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컨센서스 자체가 좀 하향 조정돼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보다 그리고 체감했던 것보다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컨센서스가 눈은 분명히 낮아졌는데 예. 어디는 부합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금년 1분기는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닝 쇼크 그렇죠. 자체가 무슨 30%, 40% 됐을 정도였는데요. 상당히 괜찮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거에 대한 평가를 대신증권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그러니까 IT 업종과 은행 등의 실적이 잘 났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IT랑 이제 쏠림 현상이 있었다는 거 되겠고요. 한국투자증권 얘기는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스지 양호한 결과 보여줬는데 거기에 특히 이 부분에선 환율이요. 환율이 1분기 말 대비 2분기 말에 환율 자체가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환율의 효과도 분명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재무적인 효과에 불과하지만요. 착시 현상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분명히 플러스의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그림에서는 한번 수치를 종합해 봤으니까 네. 기업별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느 기업이 좀 도드라졌습니까? 대표적인 건 역시 뭐 LG노텍이죠. 뭐 LG노텍은 적자감 상당히 컸을 거다 얘기다. 계속 눈높이가 높아가자다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컨센서스가 그래도 36억 적자였는데요. 뚜껑 열고 보니까 134억의 흑자가 나왔겠고요. 옆에 표에 정리한 거가 일단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좋게 되니까 대부분 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건데요. 현대 위아가 66.5%.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아니라 컨센서스 대비. 컨센서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평균입니다. 평균 대비 66%가 더 나왔고요. 삼성물산이 40%대, 삼성엔지니어도 37% 수준이죠. 한솔제주와 하우틀스라도 35%가 넘는 깜짝 실적이 났고요. 반대로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어닝 컨센서스 대비 10% 이상 안 나온 것인데 여기 보여다시피 녹십자, 현대일렉트릭이 한 50% 이상 생각보다 안 나왔고요. 의외로 LG하우스도 어닝 쇼크 났어요. 거의 50% 나왔고요. 주가에 지금 처절하게 반영된 거가 이 밑에 두 개잖아요. 모두 투하나 투어. 43%와 38% 가까이 나왔다.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방송이나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4조 8,690억이 나왔습니다. 어떤 실제로 좋게 나왔지만 컨센서스 대비 2.8%가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분기에도 그랬거든요. 컨센서스만큼 안 나왔고요. SK하이닉스는 지난번과 똑같이 컨센서스 대비 상위 더 좋게 나왔습니다. 5조 7천억, 컨센서스 대비 5.2%. 그렇지만 불구하고 주가는 둘 다 지금 재미없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봤으니까요. 이번엔 미국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네, 미국은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500개의 기업 중에서요. 지난주까지 406개, 그러니까 80%가 약간 넘는 기업이 발표했는데요. 예. 406개 기업 중에 79%가 컨센서스에 부합했고요. 16%가 미흡하게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매출은 9.2%가 늘어났고요. 이익은 23.5%인데요. 이거는 섹터별로 이제 매출만 보면 전체적으로 9.2%, 그리고 에너지는 워낙 유가 자체가 작년 대비 올랐으니까 예. 에너지, 그리고 소재, 그리고 기술주들이 23%에서 15%까지 매출이 늘어났고요. 저 밑에 보면 유틸리티 있죠. 예. 유틸리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통신이라든가요. 네. 그리고 전력 이런 거 상품이거든요. 에너지 이런 쪽이 좀 재미없게 나온 것이 상대적으로 S&P 쪽에서 나오겠고요. 다음 이익 보겠습니다. 이익은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3.5%로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에너지 쪽이 여전히 가장 많은 120%. 그러니까 그렇게 23% 올라온 것이 전체 대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재, 테크 쪽, 그리고 쭉 보시면 거의 인도 산업재까지도 거의 20%에 넘나드는 이익 증가를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유틸리티라든가 부동산 쪽은 2.8% 이익 증가에 불과했고요. 앞서 여기 에너지가 워낙 유가의 연동성이 크니까 네. 에너지 뚝 치면 빼면 궁금하잖아요. 네. 에너지 빼고 계산하더라도 20% 증대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매출이나 이익에 대해서 네. 시장의 컨센서스와 실제 결과치 이것도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익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78.60%인데요. 이게 잘하면 요번에 80%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우리 앞서 네.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78.6%가 컨센서스로 올라가는데요. 기존에는 평균적으로 64% 정도 부합했으니까 훨씬 좋게 나오는 거고요. 과거 1년치를 보면 75%였으니까 여하튼 이번에 좋게 나오는 거고요. 매출도 이번에 73% 컨센서스 대비 좋게 나왔고요. 평균이 60%였으니까 과거 기존 평균보다 좋게 나왔다는 거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의 예상치와 비교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부러운 거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나 4분기 실적 그리고 경제 전망치 모두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맞습니다. 미국은 3분기, 4분기에 대한 이익 전망치도 계속 상향되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했어요. 물론 내년에는 이제 단자릿수로 들어가는데요. 네. 올해는 워낙 세제 혜택이 컸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한국과 미국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에 한 달 동안에요. 한 달 동안에 향후 1년간의 이익 전망치를 같이 보여드리는 비교에는 제가 바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네. 왼쪽 열어 보이는 것이요. 전 세계가 한 0.2% 정도 소폭 낮아지는 가운데 북미만이 지금 소폭의 상승.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남미가 지금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남미가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아시아는 여전히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은 아시아 국가별인데요. 국가별 12개월 실적에 대한 지금부터 12개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내년도 이제 2분기까지 나오는 거가 되겠는데요. 한국은 여전히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치가. 다시 말씀해 12개월입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내년 1, 2분기까지 같이 보여드리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약간 다운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그림 어제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요. 3분기 있죠, 3분기. 예. 3분기의 실적이 박스처럼 거 있죠, 빨간 거 하는 거가. 3분기의 이익 전망치가 지금 컨센서스 있는 기준으로 보면 40조 정도 나와서 한 달 전 대비보다 소폭 좀 상향하는 모습 그러게요. 보이고 있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반도체가 말이죠. 반도체가 이번에 이익 발표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전망, 내년도 얘기했는데 그들은 지금 얘기하는 모건 스탠리나 메리츠 같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정반대 네, 전망을 하고 그러니까 있죠. 극과극입니다. 여하튼 지금 컨센서스에 대한 의견 자체는 반도체가 빠른 속도로 3분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4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4분기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4분기는 한 보름만 있으면 2주에는 4분기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예. 여하튼 반도체가 지금 주가랑 모건 스탠리의 일부 의견과는 달리 상당히 3분기까지는 최소한 좋게 나오고 있다. 4분기도 상당히 슬로우하지만 4분기도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게 지금 전반적인 그림이다. 단적인 그림이다라고 일단 얘기했으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실적 중간 점검과 함께 또 3분기에 대한 전망, 4분기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 체크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론 내려주시죠. 결론은 너무나 뻔하죠. 지금 이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익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완전히 교과서적인 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익 증가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이익 증가하는 것이 국가별로 보면 이제 북미 쪽에 많이 가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고요. 아시아 쪽이 좀 슬로우한데 일부에서는 지금 이머징 마켓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특히 한국도 3분기에는 좀 회복된다는 얘기를 앞서 보여드렸잖아요. 네. 핵심은 반도체고요.
어찌됐건 반도체 좋건 싫건 어떤 간에 대한민국 대표주자라는 얘기죠. 저는 반도체 중심 시장 대응이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나는 여전히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만약 꺾이면 대한민국은 지금 상당 기간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2분기 실적 중간 점검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